정시, 그 다음에 수시입니다. 정시와 수시 딱 두 가지가 우리가 대학을 가는데 필요한 입시 전형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두 가지이지만 이 안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정시입니다. 정시. 자, 정시는 굉장히 심플하죠. 뭐냐? 수능 100%입니다. 수능 100%로 선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또는 어떤 주변에서 보다 보면 나는 내신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시로 돌려야 돼요.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삼수, 사수 할 생각으로 난 정시 준비를 지금부터 할 거야. 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자,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재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즉 고1, 2, 3학년들인 거죠. 앞으로 올라오는 중3도 포함하겠지만. 그런데 정시 100%, 즉 수능 100%라는 건 맹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수생, N수생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우리 재학생들한테 말하는 거죠. 정시 100%, 즉 수능 100%라는 건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어렵단 말이기도 합니다. 왜?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입시를 올해로 제가 25년 차인데 25년 동안 저도 수능 강의를 했고 현장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수능 강의를 해보면서 수능이 굉장히 심플하고 수능으로 역전할 수 있다고 항상 말하고 떠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왜 수능이라는 어떤 이 전형에 대해서 맹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재수생, N수생한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뭐냐? 그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N회를 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 기간이 길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재학생한테는 정확하게 주어진 3년, 이 3년 안에 쇼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본인의 등급이 예를 들어 상위권 등급이라고 해서 나는 이 정도 등급이니 나는 수능을 준비해도 좋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3학년 되면 재수생, N수생이랑 경쟁을 붙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자기가 생각한 만큼의 등급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 현장에서 90% 이상입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지 않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물론 개중에 1, 2% 굉장히 소수의 인원은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정말 소수입니다. 제가 어제만 해도 수시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하고 수지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용인에. 담임선생님하고 제가 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도 이야기했지만 그 반에서 10등까지, 반에서 뭐 15등까지 일반고입니다. 수지고는. 자사고가 아닙니다. 반에서 10등까지 그 학교의 입결을 보면 대부분 건대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하냐면 아이들이 수능으로 대학을 많이 붙는다. 근데 정말 수지고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자체가 그런 아이들이 많이 몰립니다. 저학년 때부터 훈련을 해서 수지고를 가서 자기만의 어떤 그 준비한 목표를 가지고 학교 자체에서 준비를 하는 친구들, 즉 학교 자체도 그렇게 밀어줍니다. 1번고지만 말이죠. 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자사고가 있습니다. 자사고 학생들은 자립형 사립고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외고 과고를 말하는 거죠. 이 친구들은 당연히 수시보단 정시가 유리합니다. 왜냐? 다 똑똑한 아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학교 안에서의 경쟁률이, 즉 전국에 있는 학생들하고 경쟁하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즉 우리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수시, 즉 정시 수능 100%로 도전한다는 거는 사실 너무 출발 지점이 너무 다릅니다. 내신 성적이 안 좋아서 수능으로 돌린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내신이 안 나왔는데 지방고에서, 지방 경기 지방 이하 지역에서 내신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수능으로 돌린다는 얘기인지, 돌려서 어떤 승부를 보겠다는 건지 정말 없습니다. 근데 진짜 개 중에 한두 명은 있겠죠. 그걸 거부하는, 그걸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정시로 도전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호불호가 있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역전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 또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그게 힘들구나라는 걸 너무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만약에 N수 재수생이라면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다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길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도전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 고1, 2, 3학년들, 현재 재학생들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 그들이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전형, 수시가 있습니다. 수시로 반드시 승부를 어느 정도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를 준비한다고 해서 정시를 준비하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시를 준비하면서 정시는 준비하는 겁니다. 정시 안에는, 수시 안에는 수능 최저라는 것도 존재하고, 그 중에 내가 정말 수시 6개, 즉 6개 대학을 쓸 수 있는 전형, 6개 라인업을 쓸 수 있는데 6개 안에 내가 못 들어가는 어떤 진짜 불행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친구들 때문이라도 수능을 준비한다가 아니라 수능은 항상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변수가 있을 수 모르니까. 하지만 이게 우선시돼야 된다는 거죠. 누가? 우리 재학생들은. 이 포인트를 대부분 학생들은 거부합니다. 왜냐? 내가 이미 성적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거쳐오면서, 또는 1학년, 2학년인 학생을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어보면 1학년 때 이미 난 성적이 날라갔어. 이미 난 망했어. 그래서 나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능밖에 없어. 뒤늦게 정신 차리고 공부를 그렇게 해서 수능으로 돌리는 친구들이 있지요. 그 논리가 틀렸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어렵다. 내가 이미 망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학기를 최대한 챙겨서 내가 쓸 수 있는 수시 전형을 최대한 조금이라도 올려보자라는 취지에서 공부를 해야지, 내가 만약에 이미 망했으니까 나는 내신 공부 안 할 거야, 나는 정시만 준비할 거야, 굉장히 심플하죠. 애들 입장에서는. 왜? 앞으로 1년 뒤 또는 1년 반 뒤에 있는 수능만 생각하면 되니까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너무 많고, 이건 뭐 매 학기마다 또는 매 달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뭐 틀렸다 아니다를 떠나서 최대한 확률적이고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입시 전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수시에는, 자, 우리 재학생이 준비할 수 있는 수시 특권, 수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과라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교과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종합이라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죠.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흔히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수시는 이 3가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3개 중에 어떤 걸 써도 수시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논술입니다. 이 논술 전형은 전체가 100이라면 딱 3.3% 정도의 인원을 뽑습니다. 즉 그만큼 뽑는 인원이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경쟁률이 당연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다는 게 아니라 그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도 도피처가 되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그들은 그 밑을 깔아주는 친구들인 게, 내가 성적이 안 좋고 내신이 안 좋고 난 수능도 안 나와. 그러니까 난 할 수 있는 게 논술밖에 없어. 라고 해서 논술학원에 등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 중에 성공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어떤 그런 설화가 있고 뭐 입결에서 성공했다라는 어떤 소문들을 듣고 나 또한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도전합니다. 열이면 한두 명일 거예요. 왜? 3.3%니까 한 명에서 뭐 한 명도 안 나올 때도 있죠. 저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논술의 한 문제는 수능 수학에서 4점짜리가 우리가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논술에서 한 문제는
수능 10점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더 심도 있고 깊이가 있는 한 문제, 그 한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학원에 다니죠. 너무나 안타까운 도피처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이게 얘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재수생, N수생도 논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술의 경쟁률도 많은데 뽑는 인원도 너무 적어. 그만큼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하는 친구들에 대한 어떤 제가 뭐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해도 됩니다. 해도 되나? 그 정도의 경쟁력이 갖춰져 있다면 도전하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 지방권 학생들, 일반 학생들한테는 사실상 굉장히 잘못된 어떤 그 전략이라는 거죠. 논술은 그래서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자,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1번 학생부 교과가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이 남아있는데, 자, 학생부 교과라는 건 말 그대로 학교 시험, 즉 내신 성적 가지고 대학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 그러면 나는 교과로 지원할 거야. 이런 건데, 이 친구는 뭐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를 들어 내가 3등급에 대한 어떤 성적을 맞았습니다. 어떤 한 학생 예를 들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3등급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즉 작년, 재작년, 뭐 3년치까지 입결에 대한, 입시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3등급 대 애들이 어디 학교를 집어넣어서 어디에 무슨 과 어디 학교에 합격을 했다라는 그 데이터, 즉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죠. 그냥 내가 받은 점수를 가지고 작년에 붙었던 학교를 찾아당기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문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지방권하고 서울권, 즉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교와 지방 아주 시골 고등학교의 3등급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당연히 서울에서 3등급을 맞는 게 어렵겠죠. 지방권은 대부분 열악하니까 3등급을 맞는 게 대체적으로 쉬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은 3등급이라는 어떤 전형에서 내가 3등급을 너희들을 똑같이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플러스 알파 무엇을 두냐면 수능 최저를 둡니다. 수능 최저를 같이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학교가 수능 최저를 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학교에 네임밸류가 있다라는 학교들은 수능 최저를 가지고 갑니다. 대표적으로 충남권에서는 충남대학교가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의 수능 최저는 물론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대략 한 3합 11에서 12를 봅니다. 그러면 444를 맞든가 443을 맞으면 교과에서 합격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합격 등급 컷이 어디냐? 3등급 대입니다. 자, 이 친구는 3등급을 맞아서 수능 최저를 맞췄을 때 지방권에 있는 충남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교과입니다. 그만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내가 맞은 등급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케이스가 지방권 아이들, 즉 시골 뭐 농촌이라든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는 최대한 이 등급만 가지고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죠.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 3등급이라는 건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근데 우리 일반 애들, 즉 일반고 아이들 중에서 내가 3등급을 맞았어 라고 한다면 대부분 안정적인 학교, 즉 6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개 대학 라인업을 짜야 되는데 안정적인 학교에 합격을 하려면 3등급짜리에 지원을 하면 떨어질 확률이 높죠. 6개 라인업이면 한두 개 정도는 내가 3등급이라면 3.5등급이 합격했던 구간, 그 다음에 4등급 정도가 합격했던 구간에 지원해야 안정권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뒤로 가야 돼요. 물론 타이트하게 3등급이 지원했던 학교 또한 지원할 수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경쟁을 붙여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 있는 학과, 인기 있는 학교는 수능 최저를 같이 달고 갑니다. 충남권만 얘기했지만 물론 서울권도 많습니다. 가천대라든가, 가천대는 2합 6을 말합니다. 굉장히 타이트해지죠. 2합 6이면 3, 3등급이든가 뭐 2, 4든가 뭐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등급이라고 해서
나는 어디를 간다라는 걸 그냥 단순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점은 있으나 굉장히 뭐랄까 뒤에 있는 등급대에서 안정권으로 학교를 찾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타이트하게 들어간다면 수능 최저라는 불편한 수능 준비까지 같이 해야 되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많이들 하는 거죠. 대부분 학생들이 이걸로 대학을 갈 겁니다. 어디?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근데 이거의 단점은 드라마틱한 역전이 존재하진 않아요. 그냥 내가 맞은 점수에 대학을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든 분석이 쉽습니다. 이런 포인트는. 그래서 뭐가 낫다 틀리다가 아니라 내 상황에서 맞는 전형이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은 상위권 1, 2등급 애들이 아니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3, 4, 5, 6등급의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내가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을 맞았다면 그 등급대에서 갈 수 있는 대학 뻔합니다. 다 지방권이겠죠. 물론 드라마틱하게 서울로 오고 싶다 라는 친구들은 절대로 교과로는 승부를 볼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아이들 대부분 어때요? 지방이든 서울이든 간에 다 국영수사과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왜? 점수 높이려고. 이유가 뭡니까? 등급이 올라가야 좋은 대학을 가니까. 그거에 열을 내고 있죠. 그러니까 즉 대부분 학생들은 교과를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종합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 종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어떤 앞에 설명들을 해온 건데 종합도 교과와 마찬가지로 내신을 봅니다. 즉 종합에서의 평가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위에서 했던 교과 내신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행동을 봅니다. 그 학생의 태도, 행동,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 학교에서의 활동에 대한 참여도, 지각결성 이런 걸 보는 거죠. 세 번째로 뭘 보냐면 비교과, 교과가 아닌 비교과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종합이라는 거를 평가하는 요소는 딱 세 가지로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교과는 뭐냐? 동일합니다. 내가 준비한 등급, 내가 3등급이면 이 친구 종합을 준비한 친구도 그냥 3등급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급이라는 건 내가 받은 등급이라는 건 열심히 하겠죠. 학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3등급인 겁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대로 맞고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4등급이다. 4등급을 갖고 출발하는 거죠. 5등급이다. 5등급을 갖고 출발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교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니 종합을 준비한다는 친구들 또한 교과 3등급이면 정시, 즉 교과 전형 내신 성적으로 수능 최저까지 갈 수 있는 지원 전략을 짤 수밖에 없겠죠. 6개의 라인업 중에 모두 다 종합을 쓰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3등급,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친구를 말했듯이 3등급을 준비한 학생들처럼 이 친구 3등급을 맞았으면 이것 또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종합을 준비한 친구니까 어떤 걸 준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행동입니다. 행동이라는 건 뭐냐면 학교에서의 반장, 부반장, 부장, 그 다음에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어떤 그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에서 뭐 열심히 한다라든가 이쁨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행동 요소들이 있겠죠. 가장 많이 보는 게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꼭 반장 또는 회장, 부회장 또는 부장을 해야만이 리더십을 인정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활동에서 친구들과 같이 모둠 활동을 할 때 나서서 무엇을 했다, 나서서 청소를 했다, 이거 다 행동으로 똑같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각결석, 이건 성실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지각결석을 조사를 합니다. 근데 말이죠, 아주 선생님과의 정말 버르장말이 없거나 진짜 싸가지 없거나 뭐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웬만하면 행동 점수는 다 좋게 줍니다. 왜? 우리 학생들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내 제자들 우리 학교에서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깎아내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정말 진짜 무슨 뭐
폭행을 해가지고 뭐 학폭위가 걸렸다 이런 거 아니고서는 이거는 웬만하면 잘 써주려고 합니다. 즉 1번과 2번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어떤 노력, 어떤 행동, 물론 각각의 포인트마다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대부분 학생들이 알아서 준비가 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교과는 최선을 다해서 내신 준비를 하는 건 맞고요. 행동은 특별하게 모나지 않게만 행동한다면 행동 발달 사항은 좋게 써줍니다. 마지막 비교과입니다. 이 비교과라는 건 교과 외 활동을 말하는 거죠. 이 비교과의 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활동. 자율활동이 있고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동아리가 있고 진로 활동이 있고 뭐 세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각 칸들이 존재합니다. 자율활동 칸이 있고요. 동아리 활동 칸이 있고요. 진로 활동 칸이 있고요. 세부 특기사항 칸이 있습니다. 이 세부 특기사항이라는 거는 대부분 교과 세특을 말합니다. 즉 국영수사과를 배우는 데 있어서 내가 국어에서 수학에서 삼각함수를 배웠어요. 삼각함수를 배웠는데 삼각함수와 너의 진로, 즉 네가 가고자 하는 학교의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연계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세특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교과 세특도 있습니다. 교과 세특이라는 건 뭐 수학 문제 풀어오기, 영어 단어 암기해오기, 뭐 지도에 색칠해오기, 뭐 종이 접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세특에는 요즘에 많이 바뀐 트렌드는 선생님들 또한 세특을 최대한 비교과로서 작성을 하려고 많이들 바뀌었다는 거죠. 입시가 그렇게 많이 바뀌어 왔으니까. 이게 합격이 된다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알아가고 있다는 거죠. 즉 비교과는 쉽게 말하면 전공 적합성입니다. 전공을 적합하다. 지금 무슨 얘기냐? 내가 무슨 과에 전공을 하고 싶고 무슨 학교를 가고 싶은데 거기에 적합한 능력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전공 적합성.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자율활동을 학교에서 하고 싶은 활동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가 기계공학과입니다. 기계공학과라고 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기계공학과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가 기계공학과에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선행, 즉 자율적으로 너가 고등학교 때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다면 기계공학에 대해서 어떤 선행을 했는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전공 적합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고등학생들 시험 준비하랴, 학원 다니랴, 공부하랴, 뭐하랴 이런 거를 따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피하는 겁니다. 전공 적합성이라는 걸 준비하려면, 즉 기계공학과에 대해서 준비하려면 지금 사람마다 얘기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학 학부생을 기준으로 3학년, 4학년 수준의 A+ 리포터 수준으로 봅니다. 이 정도를 준비를 한 친구들은 대학에서 굉장히 좋아를 하다는 거죠. 그건 지금까지 경험에서 나온 어떤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진짜 배우는 어떤 리포터 수준의 A+ 수준의 보고서, 즉 활동지는 이 친구가 자율에서 활동해서 할지, 동아리 활동에서 만들어낼지, 진로 활동에서 만들어낼지, 세부특기사항 교과에서 만들어낼지는 그때그때 다르겠죠. 그치만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 내가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이런 기재, 즉 기계공학과라는 기재 문구가 많이 있는 놈일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종합입니다. 복잡하죠.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심플하게 돌리면 그냥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내 진로와 연관된 활동을 최대한 생활기록부에 녹이자는 얘기예요. 근데 학생 개인이 기계공학과 3학년, 대학교 3, 4학년 수준으로 만들 수 없으니 저희 같은 사람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 학생의 생기부를 가지고 1학년 또는 2학년 또는 3학년부터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전공을 원한다라는 걸 녹이는데 수준은 대학교 3, 4학년 A+ 수준으로 넣는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같은 3등급, 교과에서 3등급이랑 종합에서 3등급이랑 이 친구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3등급 라인이라면 이 친구는 내가 열심히 했지만 3등급이야. 그치만 서류라는 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종합전형으로 수시 지원을 했더니 내가 3이지만 교과 애들이 갈 수 있는 2등급 또는 2.5등급 뭐 많게는 1점 후반까지 하는 학교까지 지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얘는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역전이 되는 걸 왜 굳이 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3이든 4든 5든 간에 내가 맞은 등급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역전은 종합밖에 없다는 거죠. 성적이 좀 떨어져도 내가 이 학교를 가고자 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그 활동의 어떤 높낮이를 보고 또는 얘가 전 과목을 다 공부해서 3등급을 맞았는데 그래도 걔 중에 네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기계공학과니 과학 점수가 네가 조금이라도 높다면 난 널 뽑아줄 거야 라고 하는 게 학생부 종합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왜 안 하냐는 거죠. 잘 모르니까. 지금 벌써 제가 설명을 해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최대한 심플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런 강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입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습니다. 정시는 말 그대로 심플합니다. 수능 100% 잘 보면 대학 잘 갑니다. 그러니 정시하십시오.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재수생, N수생이 너무 많습니다. 왜? 수능으로 돌렸다가 그만큼 실패한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수생, N수생이 많은 거죠. 뭐 의대 가려고 또는 상위권 서울대 스카이를 가려고 재수를 한다? 물론 그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 성적이 안 나와서 나는 정시로 다시 준비해 볼 거야. 재수, N수, 삼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재학생한테는 너무나 불리합니다. 현역이 정시로 성공하는 케이스는 정말 드뭅니다. 특목 자사고 일반고에서도 굉장히 수능 준비가 탄탄한 학교 외에는 어렵다는 거죠. 일반고 그냥 보통의 학교들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수능 준비처럼 열심히 준비를 시켜주는 학교도 있겠지만 대부분 시험 문제가 교과서에서 출제됩니다. 근데 무슨 수능 준비를 하죠? 수능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인강을 듣든 학원을 가든. 그리고 지방일수록 내신 성적 받기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수능이 아니라 교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논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3%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구멍이 적어. 그렇지만 N수생, 재수생도 얘는 논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삭제합니다. 남은 건 교과와 종합이 있는데 교과 누구나 다 합니다. 내가 받은 등급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그걸 우리는 교과인데 드라마틱한 어떤 역전이 없습니다. 그냥 작년에 맞은 점수 가지고 지원하면 돼. 내가 5등급이면 5등급 때 지원한 애들 걸 보고 5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위로 지원해야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국영수 진짜 학교 시험 열심히 공부했는데 5등급 맞았어요. 사교육이란 사교육은 다 받았어요. 점수가 5등급이야. 걔는 뭔가 드라마틱한 것도 없고 열심히 했지만 5등급이야. 어쩔 수 없죠. 학생 공부를 못하니까. 폭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교과를 지우면 남은 건 종합인데 종합에서는 교과, 비교과, 행동이 있습니다. 교과 그냥 열심히 하세요. 4등급이든 5등급이든 3등급이든 최선을 다 하세요. 행동 남 때리지 말고 돈 뺏지 말고 나쁜 짓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최대한 좋은 점수 줄 겁니다. 즉 비교과만 신경 써라 이거예요. 비교과 누가 해준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난이도로 이 수준으로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는 이 비교과 즉 대학 3, 4학년 수준의 A+ 레포트를 준비하려면 기본적으로 논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논문이냐면 대학교 석박사 논문을 보고 그들이 탐구했다라는 걸 최대한 기재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데이터, 전문적인 어떤 보고서에 대한 자료 또는 이걸 이렇게 썼을 때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기재가 된다라는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담도 있죠. 근데 지금 간단하게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상담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틀만 상담하는 것만 동영상을 찍고, 앞으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동영상을 또 찍어서 올릴 겁니다. 그걸 보시면 아 정말 이걸 왜 안 할 수밖에 없는지, 왜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게 좀 더 구체화 되시겠죠. 그렇지만 입시는 두 가지, 심플하게 두 가지인데 정시 빼고 수시에서 논술 빼고 교과 종합이 남는데, 종합에서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건데 비교과만 잘 해줘도 대학 가는데 굉장히 큰 이점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선 최대한 뭐 영상을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다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해서 최대한 칠판에서 제가 앞에서 상담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고 뭔가 전달력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수정해서 이제 영상을 찍은 건데요. 미흡한 점이 있어도 뭐 뭔가 좀 잘 이해해 주시고, 다음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최대한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점 있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디테일한 상담을 드릴 테니까 언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